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전례, 또 김일봉 초음파 교실, 용산 초음파 아카데미 강좌하고 각종 저희가 학회 강의를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금년 2017년 1월부터 김일봉 원장의 흥미로운 초음파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초음파 기초와 또 병리를 기초로 한 초음파 영상 정리를 아주 기초부터 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강좌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조형 초음파, 컨트라스트 울트라사운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운영하는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9기 회원 모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우리가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최되는 용초사 제9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원은 8명으로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에 8차례에 걸쳐 초음파 강의와 핸즈온 코스를 진행합니다. 지금 8명 정원인데 6분이 신청하시가 2분 자리가 남았습니다. 신청하실 선생님들에게는 초음파 스캔 DVD 세트 7장짜리를 증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DVD 세트로 공부하시고 저한테 용초사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초사를 마치신 후에 용초사 OB 회원이 되시고 OB 회원들은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정례라든지 또 선생님께서 진료하시다 의문 나는 걸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용초사 회원분들에 보내드리는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서 DVD는 7장으로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복부 전영역과 갑상선 경동맥의 스캔법입니다. 이 DVD만 구입하실 분은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으로 문의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형 초음파의 검사의 원리는 사실은 CO2의 엔지오그래피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관을 잘 보기 위해서 CO2와 환자의 혈액을 혼합해가 카테터를 통해서 간동맥 주입할 거 보니까 이 진행성 간세포 어드밴스 HCC에서 종양이 조기에 농염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O2 엔지오그래피는 종양의 질적 진단이나 혈행 동태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동맥을 직접 천자함으로 굉장히 환자한테 인베이시브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동맥을 안 주입하지 않고 정맥에 주입하면 이 CO2는 폐에서 동에서 배출돼 버리므로 간장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동맥이 해야 되는데 간동맥에 지른다는 것은 굉장히 환자한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이 조영제가 폐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포 버블에다가 버블을 단백질로 코팅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폐를 통과하더라도 파괴되지 않고 또 빠져나가지 않고 이것이 조영제가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영제는 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영제는 소나조이드입니다. 이 소나조이드의 특징은 정맥 주사 후에 서서히 간 내 망내계 조직 레티큘러 엔도텔리얼 시스템이죠. 쿠퍼셀에 업테이크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소나조이드가 나오기 전에 레보비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레보비스트하고 소나조이드의 차이점은 레보비스트는 이 약제 버블이 이 초음파의 빔에 부딪히면
파열이 되죠. 파열이 되면서 나오는 고주파를 2차 고주파를 사용해서 초음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이 파괴돼 보면 조형제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이 너무 강한 압으로 초음파법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트가 낮아집니다. 압을 적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낮아지면 결점이 결국은 작은 병변이나 이런 것은 환자가 호흡을 하거나 탐촉자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것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야만이 해상력이 좋아지는데 프레임 레이트가 낮으니까 해상력이 떨어져가 관찰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조이드는 메커니즘이 초음파로서 버블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시켜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2차 고주파를 영상화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를 낮출 필요가 없죠. 그 말은 영상을 빨리 많은 영상을 초당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얼타임성이 높아져서 작은 병변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조이드를 이용한 간시에 포함해 조형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이제 B모드 영상에서 간의 리버의 세그멘트 5번에 제코 HCC가 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칼라 도플 할 때야 보니까 종양 내부에 혈류 신호가 관찰이 되었죠. 요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형 초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조이드를 뜨니까 이 소나조이드가 폐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심장을 통해 그 간동맥으로 오죠. 간동맥은 동맥 위상 에트랄 페이스에서는 이 결절 내부의 혈류가 종양혈관이 많으니까 early enhancement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 간실질보다 종양이 훨씬 더 혈류 신호에 의해서 조형 중강상으로 고에코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상이 되면 간시에 포함은 간동맥에서 혈류를 받고 문맥에서 혈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위 간실질은 조형이 되는데 이 종양 부분은 이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니까 저에코로 됩니다. 그리고 결절의 주위에는 경계부는 윤상 링 인핸스먼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시간은 32초고 에트랄 페이스는 19초. 그 다음에 문맥 우이상에서 후혈관상으로 이제 이동하는 시간. 요 시간에서는 결절은 주위보다 저에코로 보이죠. 주위가 간실질이 에코제니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후혈관상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이 주위에 가는 인핸스먼트가 쫙 되는데 레티큘러 엔도세리얼 시스템의 인핸스먼트가 되죠. 그러나 이제 종양 부분에는 레티큘러 엔도세리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인핸스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손상 디펙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맥 우위상이라든지 이런 때는 간셰프의 소나조이드가 그때가 인핸스가 되는 거고 후혈관상에서는 간셰포가 아니고 레티큘러 엔도세리얼 쉘 그러니까 쿠퍼 쉘이 인핸스먼트가 조형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나조이드 레보비스트는 모두 정맥주 사후에 서서히 정상 간 조직의 주로 쿠퍼 쉘을 테이크되는데 소나조이드는 24시간 간 내에 머물러서 조형 효과를 나타냅니다. 간시에 포함 간내당암, 전이성 간종약은 병변 내부에 쿠퍼 셰퍼 등 망리계의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소나조이드가 대기되지 않아서 결국은 조형 결손상 그러니까 디펙트가 나타납니다. 후혈관상에서 특히 작은 종양이 발견이 용이하고 특히 이제 간 포면에 있을 때는 종양이 있을 때는 다중반사 영향을 받아가 병변의 관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후혈관상으로 관찰하면 병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형 초음파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형 초음파 검사는
간 종양의 간별 진단과 또 종양의 혈행 동태의 파악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나조이드는 버버를 진동시켜서 나오는 2차 초파, 고주파를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를 낮추지 않고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는 소나조이드는로 조형 후혈관상을 관찰하면 작은 병변의 검출에도 아주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형 초음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가 오는 2월 19일 일요일 서울 지하철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 1층 빌딩 강당 부층에서 개최됩니다. 2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 반에서 12시 반에 미만성 간질환에 대해서 김원희 쌤의 강의하고 김대현 쌤의 정례토의 제가 모더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정례토의 이후에 김대현 쌤의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고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세 조로 나누어서 저하고 김은희 쌤, 김대현 쌤이 핸즈온 코스를 진행합니다. 지난번에는 50여 분의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참가 선생님의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강의 자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선생님 많이 선전하시고 광고해 주셔서 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